네, 알고리즘 성능 분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에서 성능 분석, 분할 정복, 그래프의 DPS, DFS, BFS, 그리디, 다이나믹까지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그 첫 시작인 성능 분석이죠. 성능 분석에서는 먼저 성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모든 알고리즘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서점이죠. 아마존에 들어가서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책이 네, 그 1000개의, 10,000개의 리절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페이지에 48개가 나오는데 다 해보진 않을 거고요. 첫 줄에 있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How AI decides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첫 4권 중에 베스트셀러가 또 2권이 있네요. 네, 그죠? 콜베니 쓴 Introduction to Algorithm하고 네, 발가바가 쓴 그 크로킹 알고리즘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세드윅이 쓴 책도 있고요. 이 책들을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보면 다들 앞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시작하기 그리고 러닝 타임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베이직 프로그래밍 모델, 뭐 데이터 앱스트랙션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오브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책도 비고 노테이션 얘기가 나오고요. 이 책도 알고리즘 어널리시스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알고리즘의 시작은 무엇인가? 비고 노테이션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 이 러닝 타임을 분석하는, 그래서 어널리시스 하는 방법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왜 모든 알고리즘은 성능 분석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알고리즘의 목표는 정답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정답을 추구하겠죠. 그 다음에 성능을 추구합니다. 똑같은 정답을 만들더라도 더 짧은 시간에 더 작은 메모리를 쓰고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왜 성능이 중요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문장에 땡땡을 채워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알고리즘은 실행할 때 땡땡을 요구한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네, 이걸 대답을 하려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부터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원래 문제 해결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문제 해결 기법이죠. 효율적이지 않은 문제 해결 기법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물론 이런 알고리즘을 뭐 브루트 알고리즘,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는 알고리즘을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알고리즘은 전부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말은 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렇게 으쌰으쌰 들고 뭐 한다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의 자원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컴퓨터의 자원은 찾아보시면 수십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자원은 이 세 가지입니다. 시간 자원, 이걸 담당하는 게 CPU고요. 공간 자원을 담당하는 게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자원을 담당하는 건 네, 전력, 파워죠. 일렉트리시티 파워죠. 이 자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막강한 성능이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자원이 없으면 구동할 수 없습니다. 최신의 LLM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챗GPT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가 있죠. 근데 잠깐 이름이 잠깐 헷갈렸네요. 뭐 제미나이 클라우드 이런 LLM들도 수백 시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백 시간 가지고 될까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매우 빠른 GPU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LLM들은 대부분 수십에서 수백 빌리언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수백에서 수천 개의 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거죠. 당연히 대용량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챗GPT한테 질문 50개 던지면 생수 한 통 먹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열이 나니까. 열이 왜 나겠어요?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네,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풍부한 전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할 때 이 알고리즘이 얼마만큼의 자원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을 우리가 성능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능 분석부터 모든 알고리즘 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능을 분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능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성능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능은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성능, 퍼포먼스는 결과를 자원으로 나눈 값이다. 그렇죠? 네, 결과란 무엇인가? 결과는 알고리즘이 산출하는 출력입니다. 그래서 뭐 10, 100 또는 뭐 정렬된 배열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알고리즘이 뭘 산출하건 간에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면 1 아니면 0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분자는 1 또는 0입니다. 0.5 이런 거 없어요. 뭐 3, 5, 7, 9 이런 거 아닙니다. 1 또는 0이에요. 분모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컴퓨터의 요소인데 만약에 시간 자원을 측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CPU를 얼마나 쓰는지. 그래서 이건 시간 복잡도라고 하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공간 자원을 얼마나 요구한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몇 바이트나 사용하냐 이거죠. 이거는 공간 자원, 공간 복잡도라고 합니다. 전기는 요즘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있는 데스크탑 전원기력만 연결해 놓으면 뭐 얼마든지 쓰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패드나 또는 랩탑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얘들은 다 모바일 기기들이라 모바일 시대가 온 이후로는 저전력 CPU, 저전력 AP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볼게요. 파인드맥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렬되지 않은 배열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중에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을 입력으로 받으면 이런 배열을 입력으로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9라고 하는 값을 리턴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파인드맥스. 자,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해 봅시다.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결과를 알아야 되겠죠. 이 9는 분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9는 정답인가요? 네. 9가 정답이면 리절트는 1이고 9가 정답이 아니면 리절트는 0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도출하지 않는 알고리즘의 성능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뭐 9는 정답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9 맞죠? 그래서 오케이. 리절트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파인드맥스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요구하는지를 측정해야 됩니다. CPU는 몇 초를 요구하니, 메모리는 몇 바이트를 요구하니, 이 파인드맥스를 수행하는 동안에 전기는 몇 와트나 사용하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성능을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효과적의 의미는 자원을 고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너 숙제 몇 개나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분모에 들어가는 자원이 뭐예요? 하루, 원데이라고 하는 제한된 자원이죠. 하지만 숙제는 n개, 몇 개나 할 수 있는지죠. 이건 변수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고정하고 분자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efficient라고 하는 말은 결과를 고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 하나 하는데 며칠 걸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분자는 하나예요. 하지만 분모는 며칠 걸리니, n일 걸리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은 결과가 항상 1인 경우에만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은 효율적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자원이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거죠.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분석, 분할 상황 분석, 애멀타이즈드 어널리시스, 그리고 확률적 분석. 최악의 경우 분석은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최대의 자원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최악의 경우 분석 방법은 어심토틱하다고 하죠. 입력의 개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측정합니다. 분할 상황 분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자원을 요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n번 수행했을 경우의 수를 고려한 측정입니다. 확률적 분석은 각 연산이 발생할 확률을 고려한 자원 측정 방법입니다. 이거는 각 연산이 얼마나 어떤 확률로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최악의 경우 분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4명이 있어요. 네, 잘생긴 남학생들과 예쁜 여학생들입니다. 니들 밥 살게!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자, 그럼 나는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요? 최악의 경우 얘들은 얼마나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어때? 짜장면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짜장면 4그릇 하고, 뭐 짜장면밥 먹나요? 네, 짬뽕, 하고 또 뭐 할까요? 깐풍기, 양장피 이 정도 하면은, 10만원이면 웬만하면 커버가 되겠죠? 아이, 싫어요. 저 짜장면 먹으면 이거 속 더부룩하고 안 좋아요. 저는 고기 먹을래요. 그래?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으면 한 2인분씩 먹을 겁니다. 그래서 1인분에 2만원 잡고 4명이니까 16만원. 그리고 먹고 나서 된장찌개 먹고 맥주 소주 한 병 하고 사이다 한 병 하고 오케이. 한 20만원이면 될까요? 아이, 먹을 거면 소고기 먹어야지 뭔 돼지고기를 먹어요. 좋습니다.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한 1인분에 5만원 잡고요. 2인분씩 먹는다고 치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소고기는 1.5인분씩 먹겠죠. 한 30만원 드나요? 그리고 먹고 나서 냉면 먹고 또 맥주 한잔 하고 소주 한 병 한 40만원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 음식 값들의 상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만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지갑은 식비의 상한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죠? 내 지갑이 뭐예요? 컴퓨터에서 준비하는 자원이죠. 컴퓨터에서 준비하는 자원은 알고리즘이 준비하는 자원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내가 밥 살게 그랬는데 몇 년 쪽에 남학생이 크크 웃어요. 시선 나 먹투번데. 얘는 어느 쪽에 여학생도 크크 웃어요. 나도 먹투번데. 네, 먹투버들은 한 10인분씩 먹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끼어서 소고기를 먹게 되면 400만 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돌리는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알고리즘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려면은 이 먹투버들 데리고 가서 안정적으로 밥을 먹으려면 내 지갑은 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최악의 자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이 정도 자원은 제공할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최악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내가 4명한테 밥 살게 그랬는데 최악의 경우가 뭐겠어요? 이놈들이 제일 비싼 소고기를 먹으러 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집에 두 놈이 먹투버야. 이게 최악의 경우 아닌가요?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살짝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입력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요구하는 자원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의 개수를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증가시켜가면서 측정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점근법 또는 어심토틱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이거 살짝 이제 옛날 표현을 써보자면 명심보감이라는 책의 19장 교우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식 많거나 서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지심능기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노노지마력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일구견인심 세월이 오래되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그죠?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점근, 즉 성능. 점근을 해야 성능을 알 수 있다. 데이터 10개, 100, 20개 이렇게 돌려보지 말고 100개, 10,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돌려봐야 성능이 비로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좌표축에다가 그릴 건데 먼저 X축은 입력의 크기 N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Y축은 요구하는 자원을 나타내는데 시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전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시간 자원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T라고 쓸 겁니다. 입력의 크기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죠. 네. 1000억 개까지 증가한다고 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걸 했더니 네. 첫 번째 실험에서는 10개 돌리니까 이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뭐 0.01초. 100개 돌렸더니 이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뭐 0.02초. 1000개, 10,000개, 뭐 10만 개, 100만 개 돌렸더니 계속 이렇게 시간이 더 증가합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증가하지만 시간은 감소하는 이런 예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F의 N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F의 N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자원을 표현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낼까요? 컴퓨터의 운영 환경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려봤어요. 또 이렇게 나왔네요. 세 번째 돌려봤어요.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돌려보면 매번 비슷한 패턴이지만 조금씩 다른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 합쳐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는 딱 세 번 했지만 실제는 수백 번, 수천 번 할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어떤 시간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시간 자원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테이블을 그대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는 이 그래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너무하죠. 네 알고리즘 시간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갑자기 칠판에 딱 나가서 표를 쫙쫙 그리더니 점을 쿵쿵쿵쿵 찍는 겁니다. 이렇게 걸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쫓겨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얘를 표현할 것인지 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시간 자원에 얘의 최대치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죠. 이게 그 맥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자원을 표현하는 방법은 실제로 FN보다 더 많은 자원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FN이 안심하고 돌아가죠. 이게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좀 간단한 표현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자원 표현 방법을 우리가 G의 N이라고 부른다면 이 G의 N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FN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FN이 자원을 요구하는 최악의 경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끈하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GN에 대한 요구 조건 FN이 GN은 FN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것. 어떠한 FN을 잡아도 그죠? 그 FN 값보다 GN 값이 더 큽니다. 어떠한 FN을 잡아도 그때 FN보다 GN이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GN을 잡으라는 거죠. 두 번째, 간단한 함수였으면 좋겠어요. 이 녹색 그래프 따라가 보세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모르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한 39차 함수쯤 될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n제곱 로그의 이 그래프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잖아요. 또 2의 n승 이런 그래프들 다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간단한 함수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GN을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 요구하는 자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자원이 시간에 대한 자원이라면 그때는 시간 복잡도 템포럴 컴플렉서티라고도 하고 이거는 알고리즘의 시간 자원의 상한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자원이 공간이라고 하면 그때는 공간 복잡도 스페이스 컴플렉서티 또는 스페이셜 컴플렉서티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공간 자원의 상한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개념은 시간 복잡도입니다. 왜냐고요? 시간이 더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성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는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